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도 분석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초보자용으로 강의를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제 딸 정도 설명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포자분들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반드시 참고 반복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빈도 분석의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형태를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도 분석을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질적인 자료 분석에 한정해서 우리는 빈도 분석을 사용합니다. 물론 양적인 자료에서도 이런 빈도 분석을 돌리지만, 이 빈도 분석을 돌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빈도수와 해당되는 비율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처럼 해당되는 빈도와 비율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형 자료도 빈도 분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5점 척도도 해당하는 빈도 분석을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이런 자료들은 우리는 빈도 분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빈도 분석 가장 좋은 거겠죠. 이 국가 같은 것도 다 빈도 분석을 쓰는 거고요. 남자, 여자, 성별로 되는 것도 다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성별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성별을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꿨지만 얘는 평균을 쓸 수 없는 질적인 자료입니다. 다시 얘는 평균을 쓸 수 없는 질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얘는 빈도 분석,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다 질적인 자료가 되겠죠. 자, 방한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방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항정되어서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다면 얘는 해당되는 질적인 자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타가 나오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방한 횟수가 기타라는 것을 포함을 해버리면 양적인 자료,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방한 횟수 같은 거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다 빈도 분석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평균을 쓴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을 같이 넣어버리면 양적인 자료라 분석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라는 것이 여기다 넣어버리면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것이지, 이거를 히스토그램에다가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셔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번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보았을 때 해당은 이렇게 숫자형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라면 히스토그램 그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타라고 넣어버리면, 문자를 넣어버리면 안 돼요. 문자를 넣어버리면 해당한 N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214 이상이라, 혹은 초과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무조건 기타라고 포함을 해버리면 해당 문자와 숫자를 같이 써서 양적인 자료 분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기타가 214 이상이다 나오고 나면 이건 별도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를 기타라고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석할 때 이거를 문자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해당하는 방한 횟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방한 횟수 같은 거는. 그런데 만약에 재그룹을 해야 된다는 경우라면 우리는 방한 횟수를 1회, 2회, 3회 몇 회 이상으로 다시 한번 재그룹 할 거냐 말 거냐는 빈도 분석과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재그룹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그룹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 분석을 돌리는 거, 전반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빈도 분석이고, 이거는 실제로 양적인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평균, 그런 의미를 할 때 보충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방문 여부 역시 어떻게 된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는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게 맞다. 그래서 방한 횟수 같은 거는 히스토그램 아니고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가장 목적이고요. 근데 근데 만약에 극단값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집단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질적인 자료 분석으로 다시 할 건지, 이거를 재그룹을 해서 다시 분석할 건지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연구자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당되는 쇼핑 금액, 그렇죠? 쇼핑 금액 같은 빈도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몇 명이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평균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고, 이상값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쳐낼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상치를 처리하고 찾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건 이거라는 그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별도의 시간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분석은 이와 같은 결과치를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런 빈도 분석은 질적인 자료 분석에서 한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고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결과를 봐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해당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해당되는 30대와 40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로 어느 정도 맞는 편입니다만은 20대와 50대는 많은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20대의 의견이 왜곡돼서 많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50대 의견이 많이 왜곡돼서 좀 적게 반영을 된다는 것이겠죠. 이럴 경우는 상당히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본의 집단의 결과와 모집단의 분포를 봐서 어느 정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는 맞춰 주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모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빈도 분석 같은 경우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많이 씁니다.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 직급 이 정도 그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는 빈도 분석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어느 정도 비율을 최소한 설문조사는 300명이 돼야 되고요. 일반 분석에서는 모집단의 10%는 채워야 됩니다. 최소한 10%는 어느 정도 돼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전체를 조사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 여기 해당되는 모집단의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모집단 비율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분포,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 있는 회사 사원의 정보 리스트, 회원의 리스트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인프라 정보가 있어야 해당되는 표본을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층을 놔두고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대와 40대, 50대 이상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표명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중치 부여보다는 모집단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표본을 뽑아 그 결의 대표성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매우 좀 작잖아요. 50대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40대이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작다로 하게 된다면 제 의견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과하게 가중치를 해서 과부하로 좀 확대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가급적이면 모집단의 비율에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셀이 10%는 돼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10%는 돼야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을 돌리는 거예요. 한쪽에 쏠려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한쪽에 대표성 있는 부분에 모집단하고 대표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 이러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무작정 이거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빈도 분석은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와 모집단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재그룹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모집단에 대해서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은 해당 고르지만 여기에 보시면 50대를 좀 더 많은 표본 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빈도 분석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성별, 요거를 한번 간단한 빈도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매크로로 짠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실 건데요. 사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돌려 보실 건데요. 여기서 제가 국가에서 요거를 아마 빈칸으로 내볼게요. 이것도 빈칸 할 때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 메뉴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는 나중에 찾아보셔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해당되는 현재는 빈도 분석의 의미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다음과 같이 국가와 성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남자, 여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0, 5라고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작은 비율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0, 5라는 것은 해당되는 것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공이 5개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공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과학지수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2의 마이너스 0.5라고 나와 있으므로 얘는 매우 작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 이거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빈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성을 보시게 되면 비율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이 쏠리진 않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의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분포를 살펴보실 건데 이걸 빈도 분석이라 하는데 해당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체는 16,000명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분석을 보시게 되면 10% 이상 되는 거는 일본하고 중국 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분들은 매우 적은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무응답이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해당 2% 이하 기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일,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냥 독일로 갈 건지 아니면 유럽으로 다시 묶을 건지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표성의 왜곡 던전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해서 따로 묶을 건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국가별로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하게 된다면 그냥 요 정도로 하셔서 분석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에서 조금 낮을 수가 있다. 즉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싱가포르 분의 설문조사는 실제로 581명이지만 더 많은 수가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다고 581명의 의견이 가장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는 우리의 정답을 판단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 재그룹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을 돌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빈도 분석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해당되는 방한 횟수가 나오는데 원래는 방한 횟수는 기술 통계학으로서 평균을 구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선 빈도 분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방한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눌러봅니다. 자, 다음 것처럼 빈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매우 작은 값이죠. 이런 작은 값들. 그 다음에 1년 안에 방문하는 횟수를 말하게 되는데 50회 이상? 이건 쉽지 않죠.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250회 이상 나오는 것들은 우리는 이런 자료를 우리는 이상값, 극단값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값 때문에 평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을 어디까지 잘라낼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상당히 이상치를 아웃라이어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4회 이상으로 다시 한번 묶어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각 집단의 어떻게 10%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 집단의 이 셀이 10%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4회 이상으로 묶어서 1회, 2회, 3회, 4회를 별도의 집단으로 보고 분석하는 기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평균을 쓰겠는데 제가 볼 때는 평균 쓰기엔 좀 위험한 결과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당 집단을 어느 정도 나눠서 다시 한번 재분류하고 분석하는 것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빈도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필요성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